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수학 2의 8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numPy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numPy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numPy는 그 수치, 그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그 numpy 배열이 numpy는 성능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numpy 배열을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았고, 그 다음에 배열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의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접근한 슬라이싱 한다고 잘라가지고 요 특정 원하는 엘리먼트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그죠? 이 1차원은 0차원은 뭔가 하면 그냥 스칼라라고 했습니다. 스칼라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값. 그죠? 스칼라. a는 1. 요 값을 그냥 우리 스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이라고 하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멤버들을 대괄호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1차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2차원은 이 대괄호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2차원이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3차원은 대괄호가 3개가 있으면 3차원이다. 열고 닫고 하는 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이 3차원이라는 말이 여러분도 지금 처음 이런 것들을 접근한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이 숫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좀 덜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해주세요. 오늘도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 좀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수업 내용은 numpy에서 이 카피와 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 우리가 배열을 만들잖아요. 어레이를 만드는데 이거를 어레이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이거를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그냥 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카피도 할 수 있고 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을 만들고 나서 이 배열의 shape,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1차원 모양이냐 2차원 모양이냐, 1차원 모양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숫자 하나만 나오겠고, 2차원이라면 숫자 2개가 나오겠고, 그죠? 3차원이라면 숫자 3개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양인 거죠. 이런 식의 모양이 있는 거죠. 자, 1차원의 모양은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고 2차원 모양, 3차원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을 그 배열의 모양, shape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hape이라고 합니다. reshape. 이 shape을 우리가 다르게 변환한다. 다른 shape으로 변환할 때 우리는 reshape이라고 하는데 이 reshape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배열, 만들어 놓은 배열의 iterating이라는 것은 이 배열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방문하는 것,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iterat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 가지고 이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출력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엘리먼트들을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터레이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리쉐입을 하는 이유도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조인이 있습니다. 이 조인은 뭔가 하면 이 배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배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배열이 있으면 이걸 합치는 거를 우리가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이 배열을 합치는 것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합니다. A1, A2, array 1, array 2를 합치는 것을 조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스플릿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열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 이상의 배열로 분리하는 것을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예.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개념적인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예제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와 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수를 선언한다, 배열을 선언한다고 했을 때 이 배열이 어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사라고 하면 이 배열이 동일한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그죠? 기존에 배열이 존재하는데 이 카피를 하게 되면 동일한 것이 또 메모리 공간에 하나 자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복사된 배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독립적인 거니까 이제 완전히 복사된 거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리고 뷰의 경우는 뷰는 자, 기존에 만들어진 이 배열을 그냥 하나 참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동시에 이 뷰도 바뀌게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복사는, 카피는 동일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뷰는 원본 배열을 바라보는 것, 참조하는 것, 레퍼런스 한다고 그러는데 레퍼런스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데이터가 생기고 변경 시 원본 데이터에 변경을 주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뷰는 원본 데이터에 참조하는 변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는 뭐 그냥 하나의 변수를 하나 더 가진다. 이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을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A라는 변수가 배열을 참조하고 있다면 내가 변수 하나 B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참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array라는 배열을 만드는데 이게 1, 2, 3, 4, 5를 엘리먼트로 가지는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괄호 하나니까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array를 카피했습니다. 그러면 자, 메모리 공간에 arr이라는 배열이 하나 있고, 그죠? x라는 배열 공간이 따로 독립적으로 생깁니다. 공간은 복사를 하는 순간 두 배로 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arr 0번째의 값을 우리가 42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처음에 있던 arr에 있는 값만 변경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복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copy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뷰의 경우는 자 보세요. 배열을 만들었어요.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x라는 변수에는 array의 뷰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배열에 대해서 좀 전에 arr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이 배열을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x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이 배열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뷰를 만드는 순간. 그래서 x의 0번째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ARR 0번째가 되는 겁니다. ARR 0번째는 X의 0번째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X 이름으로 X 0번째를 수정해도 되고 ARR 0번째로 값을 수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사는 공간을 두 개 별도로 생기지만 이 뷰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X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변경했는데 ARR에 대한 변수의 값도 같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이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배열의 베이스 속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카피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어딘가를 참조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레퍼런스가 아니잖아요.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Y 같은 경우는 뷰는 뭐예요? 자, ARR이면 RR이고 Y는 동일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참조 대상이 되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베이스는 이 ARR에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한 경우는 이 베이스가 none이 나오고 레퍼런스라는 경우는 원본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가 있으면 none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보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x의 변수가 x 값이 참조를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 베이스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x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 그 배열인지 아니면 참조하고 있는 배열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shape입니다. 모양. shape인데 자, 이 shape의 정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array의 shape는 각 차원의 엘리먼트 개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 1차원 배열을 포함하고 있는 배열은 뭐죠? 2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차원이네요. 2차원. 자, 그래서 2차원인데 1차원 몇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1차원은 몇 개의 엘리먼트 갖고 있어요? 4개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2,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2차원이니까 두 개의 축이 있겠죠. 축. 0번째 축, 1번째 축. 이렇게. 그죠? 그래서 2행4열로 구성되는 쉐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다. 1차원, 0차원 배열은 뭐였어요? 스칼라 값이다. 1차원 배열은 뭐예요? 스칼라를 0차원 배열을 포함하는 배열. 그죠? 1차원, 2차원은 1차원 배열을 포함하는 배열. 3차원은 2차원 배열을 포함하는 배열. 가지는 배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NDIM이라는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의, 원하는 차원의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차원 배열 만들어 볼까요? 자, 5차원 배열을 하기 쉽습니다. 자, 배열을 생성하고, 그죠? 기존에는 우리가 요까지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콤마 찍고 NDIM5를 하게 되면, NDIM5를 하게 되면 이것을 포함하는 5차원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5차원 배열은 뭐예요? 4차원 배열을 포함하는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포함하는 배열이 그래서 5차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5차원이 되고 이 5차원의 쉐입은 어떻게 돼요? 자, 한 개, 4차원 한 개,
한 개, 4차원 한 개 엘리먼트 갖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차원 한 개 엘리먼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2차원 한 개 엘리먼트 가지고 있죠? 1차원 한 개 엘리먼트 가지고 있죠? 그죠? 0차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이 5차원 배열의 쉐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쉐입이란 말이 뭐예요? 자, 리쉐입이란 말은 자, 쉐입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튜플 형식으로 나왔던 1차원, 2차원, 3차원의 모양을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리쉐입을 통해 가지고 이 차원을 추가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자, 좀 전에서는 1차원 디멘전을 우리가 5차원 디멘전으로 우리가 변환을 했습니다. 맞나요? 반면에 5차원 디멘전을 우리가 1차원 디멘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플래튼 한다고 하는데 펼친다, 편다 그래요. 이거를 플래튼, 플랫이라고 하면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좀 이따 봅시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레이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12개의 값을 엘리먼트로 가지는 1차원 배열입니다. 원 디멘전이죠. 자, 근데 이거를 원 디멘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쉐입을 보자면 10, 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없으니까. 그죠? 10개의 밸류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쉐입을 리쉐입 4,3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안에 이 4개를 가지겠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각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것을 실행해 보면 이런 모양으로 4,3의 모양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자, 1차원 배열이 어떻게 됐어요?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변환돼서 출력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4개 1차원 배열을 4개 가지고 그 다음에 0차원 배열을 3개 가지는 그죠? 1차원 배열은 3개를 가지는 사행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갑시다. 자, 하나 또 다른 예제 볼까요? 자, 12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했습니다. 1D를 3D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자, 3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3차원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2개 가지는 그리고 2차원 배열 안에 1차원을 3개 가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1차원 배열 안에는 2개의 엘리먼트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쉐입이. 그래서 요 딱 2, 3, 2라고 보면 3차원인데 자, 3차원 안에 2차원 배열 2개 이렇게 있고 2차원 배열 안에는 당연히 1차원 배열이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 2개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각각 2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쉐입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리쉐입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려본 모양처럼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쉐입을 바꾼다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1차원의 데이터 구조를 2차원 그죠? 으로
바꿀 수도 있고, 좀 전에 3차원으로까지도 우리가 변환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만 있으면 어떠한 차원으로도 바꿀 수 있냐? 그렇습니다.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바꾸되 이 엘리먼트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자, 8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1차원 배열은 2,4, 2행 4열, 2차원 배열로 리쉐입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8개 엘리먼트니까. 그죠? 2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근데 3,3으로는 변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이제 3,3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3행 3열. 그리고 여기에 3개씩 들어가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1, 2, 3, 4, 5, 6, 7, 8인데 여기가 하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8개의 엘리먼트를 우리가 선언하고 이것을 3,3, 2차원 3행 3열의 2차원 배열로 우리가 리쉐입을 할 경우는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cannot reshape array of size 8 into shape 3 to 3. 이게 왜냐하면은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리쉐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쉐입을 할 때는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뭐 똑같습니다. 자, 리쉐입을 한 다음에 이 배열이 카피냐 뷰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쉐입의 결과도 넘파의 배열이죠. 맞나요? 이렇게 리쉐입을 해도 하면은 결국 리턴이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array가 나옵니다. 그래서 array라는 변수, array에는 모든 array에는 이 베이스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카피 변수인지 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원본 데이터가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리쉐입된 배열은 모두 뷰가 되겠습니다. 뷰. 자, 그래서 이렇게 리쉐입 되어 있는데 여기 누군가가 이 리쉐입 되어 있는데 이 뷰에다가 이 값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뭐 10이라고. 그러면 이 리쉐입된 배열의 결과에도 이게 10으로 변환돼서 나오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 참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리쉐입이 복사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공간에 하나의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unknown 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Py가 알아서 엘리먼트 개수를 정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3차원인데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는 이건 2차원이잖아요. 여기 안에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다시. 자, 3차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튜플, 엘리먼트를 가지는 튜플은 3차원인데요. 자, 2차원 배열 2개를 가지는 배열이다. 라는 데까지만 해주죠. 자, 됐어요? 근데 2차원은 1차원 있잖아요. 1차원 2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정해주고,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은 넘파이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굳이 다 딱딱 숫자를 안 넣어줘도 넘파이가 알아서 여기에다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는 그 배열이 있는데 이것을 3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2개, 1차원 배열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0차원은
모르겠어. 그냥 해줘.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numPy가 두 개씩 맞춰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unknown 이것을 unknown 차원이라고 하죠. unknown 차원. 0차원을 이거는 이제 0차원이잖아요. 0차원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이게 엘리먼 그 numPy가 알아서 채워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개수가 막 많은 경우에 이걸 카운트하기가 쉽지 않다라면 이 방법을 쓰면 좋겠죠. 전체 개수는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엘리먼트의 개수를 계산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n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기. 자, n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기. 자, 이거는 뭐예요? flatten이라고 있어요. flatten. 펼친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 2,3의 배열이죠. 그죠? 자, 왜냐하면 1차원 배열 2개가 있고 0차원 엘리먼트 3개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3의 이제 배열인데요. 자, 리쉐입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그냥 1차원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예. 이것도 리쉐입이죠. 그죠? 그래서 차원을 늘릴 수도 있고 차원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주면 뭐 이 차원이 10차원이 됐든 100차원이 됐든 상관없이 바로 1차원으로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그 다음 iterating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가 이 iterating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이 반복문을 쓸 때 iterating, 반복한다, 이게 반복해서 뭔가 접근한다 이렇게 할 때 iterating을 우리가 쓰고요. 이것이 이 iterating은 반복.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복해서 데이터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문을 할 때 우리가 for문을 많이 쓰거든요. for문. for문 또는 while문을 쓰는데 우리가 통상 이 numpy 배열을 iterating 하나씩 배열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접근할 때는 for문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고요. 자, 봅시다. 자, 배열을 만들었고 이 배열의 각 엘리먼트를 접근할 때 우리가 for문을 쓰고요. 이때는 그냥 array를 그냥 in 다음에 array를 주게 됩니다. array에 있는 엘리먼트 x를 하나씩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 for loop 하나인데요. array의 엘리먼트가 몇 개 있습니까? 자, array는 2차원이잖아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크게. 첫 번째, 크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안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를 돌 때는 크게 밖에 있는 것부터 엘리먼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출력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rray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겠다. 요것을 가져오겠다. 그죠? 그럼 x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 2, 3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1, 2, 3 첫 번째 엘리먼트의 그죠? 값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 엘리먼트가 또 여기에 가겠죠. 그죠? 4, 5, 6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원인 경우에 2차원의 엘리먼트, 스칼라 엘리먼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차원에 있는 배열 스칼라 엘리먼트 출력하기 위해서는 for loop을 두 번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n차원 배열의 스칼라 엘리먼트를 쓰려면 n번의 루프를 써야 됩니다. 이거 중첩 루프라고 하는 건데요. 네스티드 루프라고 하는데 이 중첩 루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numpy에서는 이 중첩 루프가 아니고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자, 3차원 경우는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3차원 배열 이 예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3차원 배열 첫 번째 루프는 가장
외곽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해 주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3차원 배열의 이 0차원, 이 1, 2, 3, 이 엘리먼트, 밸류를 출력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3차원 배열을 다 출력하려면 for loop을 3번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for loop, array는 가장 첫 번째 2차원 배열을 가져오고 2차원 배열에 있는 1차원 배열을 가져오고 1차원 배열에 있는 0차원 밸류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차원에서 2차원 가져오고 2차원에서 1차원 가져오고 1차원에서 0차원 밸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아,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그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죠. 이 3차원 배열을 우리가 3차원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출력을 하려면 이 n차원 배열의 포문을 중첩 포문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복잡하죠. 좀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포문을 이렇게 3번씩 써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게 좀 로직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numPy에서는 이렇게 아주 편리한 함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numpy nditter라는 함수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 배열을 넣어주면 이 차원의 수에 관계없이 이것을 플랫하게 해줍니다. 펼쳐줍니다. 예. 좀 전에 우리가 원 디멘전을 뭐 5차원으로 했기도 했고 3차원을 1차원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것 예제도 했습니다. 그죠? 결국 이거는 뭔가 하면 이 ndit라는 것은 이 배열을 플랫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플랫. 1차원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원으로 변환한 다음에 엘리먼트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예,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예제는 뭔가 하면 ndit를 이용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숫자 데이터잖아요. 숫자 데이터인데 이것을 문자 타입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출력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di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해서 우리가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배열을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플래그를 이용해서 버퍼러드라는 우리가 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는 얘기는 원본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이때 카피할 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퍼라고 하고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시간에 버퍼 배웠죠? 메모리 공간 뭔가 접근하기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버퍼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버퍼를 만들 때 이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주는 겁니다. 네, 데이터 타입. 그래서 숫자인데 넘버인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넘버인데요. 숫자인데 이것을 스트링 문자열로 바꿔서 이제 데이터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출력해 주는 값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p 데이터 타입스 해놓고 여기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그 숫자 타입이 우리가 지정해준 이 문자 타입으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 타입을 왜 변환하느냐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걸 깊이 하면 복잡해지니까 단순적인 대로 날짜를 숫자와 문자로 표현하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로 표현해주면 기간이 계산되고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enumerating. 자, 우리가 반복을 할 때 지금 iteration 한다는 것은 엘리먼트를 하나씩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접근할 때 이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접근할 때 모든 배열은 인덱스가 있죠. 0부터
0, 1, 2, 3, 4, 이 인덱스 번호가 있는데 이 인덱스 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이 enumerat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mp nd enumerate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놓고 이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같이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인덱스 번호. 자, 인덱스 번호는 1차원이기 때문에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값이 이 투플에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에는 1이 있고 1번째 인덱스에는 2가 있고 두 번째 인덱스에는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2차원 배열을 한번 볼까요? 2차원 배열을 보면 자,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2차원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차원 배열을 갖고 있는 배열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했고 자, 여기에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mp enumerate하고 array 해주고 인덱스하고 그 밸류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 0,1, 0,2 이런 식으로 이 밸류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nd enumerate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죠? 단지 iterating의 경우는 이 인덱스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씩. 근데 enumerate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인덱스 값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조인입니다. 자, 2개 이상의 배열을 하나로 합치는 것. 자, 이때 우리가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죠? concatenate 함수. 자, 볼까요? 이 배열의 첫 번째 배열은 1, 2, 3, 두 번째 배열은 4, 5, 6. 이거를 합치는 거예요. 예. 쉽죠? 이렇게. 근데 이것을 합칠 때, 행으로 합치냐, 아니면 열로 합치냐,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즈가 축이 0이면 행으로 우리가 합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시스 축이 1이라고 하면 y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엑시스 축 값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0입니다. 그냥 옆으로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자, 이 예제를 볼까요? 자, 2차원 배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concatenate, 합치겠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을 1로 했다면은 이게 열로,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이렇게 합쳐주고, 이렇게 합쳐주고. 네. 됐나요?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준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ion 대신에 이 stack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택을 함수를 쓰게 되면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요.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두 개의 축 2차원으로 조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concatenation은 단지 그냥 두 개의 1차원을 1차원 배열을 합쳐서 1차원을 하고 2차원 배열은 2차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스택 함수의 경우는 이것을 조인을 할 때 한 결과에 대해서 리쉐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리쉐입. 어떻게? 2차원으로. 자, 1차원이 지금 결합이 됐는데 2차원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으로 만들어서. 두 개의 축으로. 0이면 1차원, 1이면 2차원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horizontal stack이라고 해서 자, 두 개의 배열을 행으로 열로 우리가 합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습을 해보세요. 행으로 조인을 하고 이거는 실습 열로 조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스플릿은 조인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1차원 배열을 3개로 분리를 하겠다. 그래서 array split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1차원 배열을 3개로 분리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3개의 배열로 우리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거는. 근데 4개로 분리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1, 2, 3, 4, 5, 6 6개의 엘리먼트를 4개로 분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두 개씩 하면은 2개씩 하면 그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라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따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4개로. 그래서 끝에서부터 조정을 하게 됩니다. 분리할 때는. 자, 이거 중요한데. 자, X축을 0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행을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게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스플릿 하는 것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예. 좀 더 이해하세요, 이거. 자, 분리된 배열 접근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플릿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결국 new array도 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new array도 배열로서 이 분리된 배열을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 2차원 배열을 3등분하기. 2차원 배열을, 자,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을 3등분. 그럼 뭐, 하나, 둘, 셋, 넷, 다 6이니까 2개씩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예제가 있고요. 자, 2차원 배열을 행을 기준으로 3등분한다. 그죠? 이게 됐죠.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엑시스가 1이라면 이렇게 자른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2차원으로 그죠? 3등분 하는 거. 다시 좀 돌려보세요.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 이것을 좀 결과가 좀 이상한데. 자, 지금 어레이 스플릿 이거와 똑같은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H 스플릿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평 호리젠탈 스플릿이라고 해서 좀 전에 보았던 기능과 똑같이 이게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지금 좀 개념은 쉬운데 막상 구현하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손으로 좀 그려보고 최대한 쉽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고 실습한 결과를 콜랩 링크를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numPy 배열의 카피와 뷰를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array의 shape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shape. 그죠? shape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1차원인데, 그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근데 shape의 모양은 뭘로 표현됐어요? 이 튜플로 표현됐습니다. 1차원 shape은 하나만 나오겠죠. 2차원 shape은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3차원 쉐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쉐입이에요. 그죠? 모양. 그래서 1차원 쉐입의 표현형은 0차원이 몇 개가 있는지, 2차원은 1차원이 몇 개 있고 1차원 안에 0차원이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쉐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양을 쉐입을 뭐 1차원을 2차원으로 이렇게
차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원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접근해 가지고 출력하는 방법들, 그죠? 그런데 출력을 하되 방식이 단순 출력이 있었고 이누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누머레이션에는 뭐예요? 인덱스 정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조인은 뭐예요? 두 개의 배열을 합치는 기능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스플릿은 하나의 배열을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분리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숫자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지금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긴 한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봅시다.